차땡지 가명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부친이 90대 노인이신데 사기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부친은 원래 외국에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따님 권유로 귀국을 하셨다고 해요. 사기죄는 그렇게 중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3천만 원 정도 사기였고 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별 전과는 없었고요. 그런데 부친은 치매도 꽤 심했고 여기저기 많이 아프셨어요.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요. 다행히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항소, 즉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했어요. 다음에서 사기죄의 구속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 또 설명 이어갈게요. 90대 노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설명드리고 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할아버지는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2심 변호사는 할아버지에게 공탁을 권유했는데 고작 100만 원을 한 거예요.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을 받았으면서. 저 같으면 변호사 비용 500만 원만 받더라도 나머지 500만 원을 공탁금에 쓰라고 할 텐데요. 사실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정도인데 공탁을 100만 원 하는 것은 너무 적거든요. 물론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 비용보다도 공탁 금액이 더욱 중요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2심 판사님도 무심하시지.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2심에서는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90대 노인이 3천만 원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2심에서 100만 원 공탁하고 실형 선고받은 사안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다만 다행히도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시 설명드리면 실형을 선고해도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있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보통은 법정 구속을 하는데 고령임을 감안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지요. 그런데 물론 양형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양형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3천만 원이면 구속의 갈림길에 있는 정도인데 게다가 90세가 넘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병든 노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게다가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는데요. 90대 노인이 3천만 원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2심에서 100만 원 공탁한 사례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공탁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라 간단히 다시 설명드려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제일 좋지만 피해자가 그것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공탁을 하면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처벌을 경하게, 즉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공탁은 피고인이 국가, 즉 공탁소에 돈을 맡겨놓고 피해자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3천만 원이 피해 금액인데 100만 원을 공탁하라고 변호사가 조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지요. 지금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도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무죄 주장을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긴 해요. 물론 상고심의 어려움은 여러 번 설명드렸고 당연히 쉽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90대 노인의 딸이 제게 사건을 의뢰할지를 망설이고 계신데 물론 무죄 주장을 열심히 해보겠지만 사건을 좀 끌어서 90대 노인분이 여생 동안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해드리려 해요. 사실 치매도 심하시고 몸도 여기저기 편찮으신 곳이 많아서 구속기간 6개월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리고 상고가 기각되면 차라리 이 할아버지는 어디 숨어 계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는 이 딸이 아버지를 어디 숨겨놓으면 죄가 되는지 설명드릴게요.